이 시점에 제가 이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8월 15일은 무슨 날인가요? 8월 15일 하면 대부분 광복절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은 그로부터 정확히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세워진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귀족의 중인, 천민, 양반, 상민, 노비와 같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높고 낮음이 정해져 있어 평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주인이 되었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탄생하는 것은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5천년 만에 처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선거 5.10 총선. 민주공화국으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직접 국민을 대표하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선거는 4가지 선거 원칙을 바탕으로 치러졌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 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민의 95.5%가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요즘 투표율이 40에서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국가의 지도자, 국회의원이 처음 선출되었던 5월 10일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재헌국회,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다.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902명의 입후보자 중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은 5월 31일 중앙청 회의실에 모여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시작하여 1948년 12월 18일까지 203일 동안 열린 대한민국 제1대 국회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재헌국회로 불립니다. 국회 속기록 첫 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국회는 중요한 나라 일을 의논하는 곳이기에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을 속기록이라고 합니다. 회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기술한 속기록을 보면 국회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처음 기록이 우리나라 속기록은 당시 재헌국회 임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으로 연설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제1차 의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정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드려진 기도.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은 연설을 한 후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에게 나란히를 언언하기 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국회 속기록 제1호 1페이지에는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의 감사 고백과 이윤영 국회의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길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을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건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는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호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의회를 사의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재헌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재헌국회 대한민국 수립까지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의 개연설과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는 초대 의장의 이승만, 부의장의 신익희, 김동훈 의원이 선출하였습니다. 7월 1일에는 나라 이름을 1948년도입니다. 7월 1일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에는 국회의장이 성명하여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7월 20일 이승만 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 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고 7월 24일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그해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코리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받았습니다.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의 이후 1950년 6.25 남침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절멸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엔군이 파견되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엔에 가입 안 됐으면 유엔군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공산주의의 위협이 한반도를 덮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진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될 당시 소련은 주변국들을 계획적으로 공산화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계에 더 확산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계획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됩니다. 동유럽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해방된 순간부터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합니다. 당시 세계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1946년 군정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8%의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했습니다.